이번 강의는 중화공업 근로자가 중화기업에서 평생을 일한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중화기업 근로자의 생애사는 한마디로 중산층의 탄생이었습니다. 중화공업의 발전과 더불어 숙련을 형성하고 임금소득도 크게 올라간 임노동자 중산층이 성립한 것입니다. 이 강의는 구리제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풍산의 근로자를 사례로 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겠습니다. 연세대 사회학과 유광호 박사의 학위 논문을 간추려서 소개합니다. 주인공은 주식회사 풍산의 안간 공장에서 다년간 기능직 근로자로 일한 이들입니다. 풍산은 1968년 창립한 풍산금속 주식회사가 1989년 개명한 것으로 구리를 펴서 동파이프에서부터 총탄과 포탄, 동전, 반도체 리드 프레임 등 각종 제품을 만드는 신동 업체인데 안강 공장은 풍산금속, 이하 풍산의 1973년 준공된 종합 총포탄 생산 공장입니다. 1973년에서 1986년 사이에 풍산의 안강 공장에 입사한 20인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연구 대상이 된 풍산 입사자 20인은 출신 배경에서 공고졸 14인과 비공고졸인 직업훈련원 출신 6인으로 나뉩니다. 먼저 공고졸의 경우 14명 중 5명은 고등학교도 못 갈 뻔할 정도로 생활 형편이 안 좋았습니다. 14명 중 13명이 대학 진학을 시도할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보니까 놈 3,000평에 소 2-3마리 키워서 팔아서 등록금 될 수 있었던 것 같더라. 국립대학에 합격했다면 빚을 내서라도 시키지 않았을까 모르겠다. 그러나 자식이 노동은 싫다, 기술 싫다 하고 열심히 공부했다면 그런 경우 대학을 어떻게든 보내는 게 또 일반적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절실히 깨닫고 기어이 대학을 가겠다는 학생이 당시 일반적이지는 않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14명은 모두 풍산이 탄약 생산업체로서 국가기관산업체로 지정되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다 회사의 전망이 밝고 성과가 높아서 입사했습니다. 풍산은 가난한 집안의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한편 공고를 졸업하지 않고 풍산의 직업훈련원을 수료하고 입사한 기능공 6명 중 5명은 중고등학생 시절에 대학 진학할 형편이 안 되는 집 출신이었습니다. 공고 졸업자들은 기능자로서 대우를 받으며 입사했으나 직업훈련원 입사자들은 직업훈련원에서 기능을 배워야만 취업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절실함이 더 강했습니다. 이들은 직업훈련원에서 1년간 집중교육을 받았는데 공고생에 비해 기능훈련 기간은 짧았으나 입사 후 평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직군에 있는 사람들의 실력을 인정하니까 많이 쳐줬죠. 그 당시에 우리가 특히 배운 건 장갑을 안 끼고 하루에 실습을 4시간 이상씩 했습니다. 닦고 기름 제거하고 닦고 기름 제거하고. 다른 데는 일주일에 몇 시간 있는데 노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 제품을 갖다가 만들어 내야지만 기숙사로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무조건 만들려고 하니까 자기가 직접 안 하고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2011년에서 2013년에 3년간 기능직 126명이 정년 퇴직했는데 그중 공고 졸업자는 39명, 일반 고교 25명, 중졸 이하가 62명입니다. 1954년생부터 1956년생까지입니다.
1954년생이라면 대개 1973년에 고교를 졸업하는데 1973년은 아직 체계적으로 양성된 공고 졸업생이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안강공장 입사자 중 공고 출신의 비율은 31%에 그쳤습니다. 당시 2급 기능사 자격 취득자도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졸 이하가 49.2%로 반수를 차지했습니다. 풍사는 1976년부터 공고생을 3학년 2학기에 실습생으로 입사시켰습니다. 노무 담당자가 전국의 공고를 돌면서 모집하였습니다. 공장 인근의 경주공고 출신들이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1970년대 말에는 1년에 1,300명이 들어오고 1,000명이 나갔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많이 퇴사하는 구조였습니다. 인터뷰 시점까지 근속한 구술자들은 전부 경상북도 지역 출신입니다. 이는 고향집에서 가깝기 때문에 근속한 것입니다. 고향이 먼 기능공들은 병역 특례 5년 의무 근무가 끝나면 대개 집 가까운 곳이나 대도시의 다른 기회를 찾아서 떠났습니다. 매년 인원의 출입이 심했습니다. 기능직 입사자는 대략 3개월 동안 현장의 반장과 선배 기능공들의 조수로서 옆에서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직업훈련원과 공고를 나온 사람들은 선반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기초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풍산금속이 성장하고 훗날 세계적인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이 회사 장비를 다 돌리고 우수한 자들은 정비할 수준까지에 이릅니다. 이들을 숙련 루트를 걸은 사람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한 숙련 형성 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작업자들은 반숙련자 루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고졸 및 직업훈련원 출신 기능공이 기능사와 자격증이 없는 생산직 사원보다 좋은 처우를 받았습니다. 병역 특례 제도는 2급 기능사들을 특별히 대우하는 혜택이었습니다. 돈을 벌면서 병역을 대신한다는 것은 당시 대단한 특혜였고 그래서 전국에서 기능공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사해서는 당시 권위주의 풍토에서 상사에 복종해야 하고 만약 회사를 그만두면 군에 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압박감도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 들어가면서 안강공장 기능공들 사이에서 저임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에는 풍산금속이라고 하면 그 위세와 성과가 대단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관심사항으로 안강 종합탄약공장의 성장을 밀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정부는 지원을 끊었고 회사의 성장이 정체되었습니다. 포항제철이나 현대자동차 등은 계속 성장해서 임금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데 반해 풍산은 상대적으로 밀려났고 그 상대적 박탈감에서 저임금론이 나왔습니다. 기능직은 회사 내에서는 대졸 사무직에 비해 낮은 처우를 받았습니다. 봉급표에서 고졸 기능직은 대졸 사무직 급여의 65% 정도를 받았지만 생산직은 직책 수당이 더 많고 초과 근무에 따라 상당한 초과 수당을 받으므로 실제 격차는 봉급표보다는 작았습니다. 2013년 인터뷰 시점에서 생산직 한 반장과 같은 풍산에서 기술직 차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고교 동기동창의 급여를 비교해 보면 생산직 반장이 6천만 원이고 기술직 차장이 7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생산직 총급여는 사무기술직 총급여의 86%였습니다. 풍산에서 고졸 생산직과 대졸 사무기술직 간의 임금 격차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2010년대 초 풍산 안강공장 기능공의 평균 연봉은 6,400여만 원인데 이는 근로자 중 최소 중의 상은 됩니다. 임금소득자 전체로 봐서도 상입니다. 2012년 현재 국내 제조업 평균 연봉은 3,625만 원입니다. 이 기능공은 청소년기에 대부분 대학 진학을 꿈꿀 수 없었으나 이제 자녀들을 100% 전문대 이상 대학에 보냈습니다. 농촌 중하층 출신의 청소년이 중화공업의 숙련노동자가 되지 않았다면 이들은 농촌의 잠재적 실업자인 농촌과잉 인구로 퇴적되거나 잘해야 경공업 부문의 반숙련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가 만난을 무릅쓰고 중화공업화를 추진한 결과였습니다. 안강 기능공들은 대개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에 첫 자가용을 장만했습니다. 2010년대 전반 정년 퇴직자들은 모두 중산층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녀 대학 교육, 30평형대 아파트 소유, 의료보험, 국민연금이 이들의 공통적 특징입니다. 생활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전무합니다. 모두 중산층입니다. 중화공업화가 가져온 제조업 지대는 골고루 분배돼서 중산층을 확대한 것입니다. 1977년 풍산 입사 기능공의 2011년 월 임금소득은 최소한 500만 원 수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중에서 소득 8분이 평균 534만 원에 위치하였습니다. 이것은 풍산 기능공의 임금소득이 현재 핵심 중산층은 물론 중상위층에 근접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능공들의 주관적 계층 귀속의식은 어떨까요? 많은 풍산의 기능직 종사자들은 자신의 귀속계층을 중의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풍산의 기능공들은 회사에 오래 근속함으로써 회사의 성장과 더불어 중산층으로 상승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중간에 이직한 동료가 잘된 경우는 별로 없다고 증언합니다. 회사에 있다가 나간 분들이 잘된 분들은 별로 없어요. 정말 특별한 케이스이고 하여튼 전에는 그런 말이 있었던 게 회사가 어려울 때 사표 쓰고 나가고 정리하고 그게 있었거든요. 1982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규모 정리해고가 있었고 그 후에는 경기가 침체되는 92년과 93년에 다수가 자발적으로 나갔지요. 일이 없고 이러니까 임금이 약하니까 사표 내고 나간 경우도 많고 그렇게 나갔는데 잘된 사람은 크게 못 봤어요. 회사 내 기능직으로 근속하면서 숙련구조의 변화에 적응하고 노사협조로 회사의 성장에 기여함으로써 고용 안정을 보장받고 기업의 기술 개발과 수출 타개로 임금 소득이 상승함으로써 근속하는 기능공 전체가 중산층 내에서 상층으로 상승 이동한 것입니다. 근속 기능공의 대부분은 이 경우에 해당하였습니다. 박정희가 공언한 것처럼 정부의 경제 개발과 더불어 안강공장 기능공들이 평등하게 함께 계층 상승한 것입니다. 기술 기능 인력의 양성을 요약하면 첫째, 1960년대부터 1980년대의 대표 근로자는 섬유, 의류, 전기전자 공업의 여성 노동자였습니다. 이들은 남녀차별, 남존여비, 가족문화 속에서 일찍 취업전선에 나왔습니다. 이들이 속한 업종은 3년, 4년 정도 일하면 숙련 노동자가 되는 얕은 숙련도의 산업이었습니다. 그래도 실질 임금은 1970년대 말까지 지속 상승했습니다. 둘째, 한국의 중화공업화가 조립 가공 부문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기능공 부족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정부는 공고 확충에 주안을 두었지만
다수 기능공을 공급한 것은 사내 직업훈련원이었습니다. 셋째, 대표적 중화기업인 포항제철, 현대중공업 모두 초기에는 반숙련공을 충원했으며 그 후 특성화고와 직업훈련원 출신자를 채용했으며 내부 노동시장을 형성했습니다. 빠른 승진과 승급은 회사에 대한 애착과 동일시를 낳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빈곤 가계 출신 공고 졸업생,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중졸 혹은 일반고졸의 직업훈련과정 출신자가 풍산의 숙련기능공으로서 회사와 함께 성장하고 중산층화했습니다. 이들은 중화공업화의 수혜자들이었습니다.